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및 하락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살펴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비트코인 다시 한번 48,000불대까지 떨어졌었죠. 48,00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 후에 다시 50,000불대 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덕에 알트코인들도 좀 피곤한 듯한 그런 기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라가는 코인들은 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었던 강아지 코인, 다시 한번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루나라든지 솔라나 지속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과 함께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는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간만에 공포 단계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고로 저번에 비트코인이 3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 머물렀을 때 2주 만에 가격 변동이 45,000달러에서 61,000달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 단계를 찍은 후 2주 만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공포 하면 떠오르는 격언이 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렉스 모스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해가지고 전날 무려 23억 7천만 달러의 USDT가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 이는 지난 2월 3일 테슬라가 비트코인 발표를 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자금 흐름이다.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 고래들이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래들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인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센티멘트에서도 최근에 고래 추적 모델에 따라서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 추적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센티멘트가 살펴본 결과 세력들이 매틱, 렌, 카이버 네트워크, 바이낸스 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특정 코인들을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코인들의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만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오타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오타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익명의 개발자 팀이 아이오타 폴른 테스트넷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이오타의 독자적인 탱글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을 수수료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이더리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업데이트가 있죠. 바로 EIP15595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다가오는 7월 중순 런던 하드포크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지난 15일 51만 8천 개가량에 달했었던 활성 주소수가 21일에는 70만 개까지 치솟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0일 캐나다에서 이더리움 ETF 3개가 출시가 되면서 급등이 일어났었으나 바이든과 은상수의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가격 급등이 그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과연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암호화폐 이더리움 ETF도 상장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ETF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과연 한국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맞을까요? 조만간 지켜보게 된다면 그 답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거래 건수와 채굴자들 주머니는 두툼해졌다. 채굴자들의 일일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수익이 떨어질까봐 반발을 했었던 채굴자들,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다 돼지 된다.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 건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수수료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 나중에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그 후가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및 분석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즉 숏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펀딩 레이트이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면 숏에 베팅한 사람들은 8시간마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숏 포지션이 많아졌을 때, 즉 이 펀딩 레이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곤 합니다. 자, 그 반대로 펀딩 레이트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롱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숏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윌리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아니나 다를까 이 비트코인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고 있었고, 베테랑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축적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분석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분석, 그 후로는 약간 부정적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시 레이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불장 때 비트코인이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아래로 3번 내려왔었으나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나는 좀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 지금 현재 가격대의 위치는 4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4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좀 걱정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시 레이저였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보스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래곤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드래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용이 꿈틀꿈틀대는 모습이 이 패턴과 비슷하다. 용이 하늘로 멍멍하면서 승천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반등 목표가는 55,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높은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추세 전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55,000달러대까지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트레이더 XO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해 주기를, 자, 비트코인 주봉인데 맥디가 하락 크로스를 낼랑 말랑 하고 있다. 만약에 크로스가 되면은 비트코인에 좀 더 강한 조정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 와이코프 이론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적용시키고 있는 네브라스칸 능구렁이 분석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이 사람 예측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사람들이 45,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45,000달러를 훅 깨고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42,00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해서 46,00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때 들어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46,000달러에서 들어오게 되고 났을 때 비트코인이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 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세계 종말과 비슷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에라 이 양반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분석가는 자신의 의견을 또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앞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43,000달러에서 46,000달러 사이에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47,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4만 달러대까지 훅 떨궈버릴 것, 대중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정말 흔치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인 분석, 부정적인 분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55,00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때부터 떨구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 오를 것이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시원하게 여러분 오를 것입니다,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매번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큼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짬뽕 한 그릇 배달시켜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